왠지 느낌에 부정선거 언급한 거랑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랑 왜 같은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류사에 한 국가가 완전히 소멸해가는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 이 워싱턴 DC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 기자단 만찬장에서요 발생한 이 총격 사건 때문에 사실 또 세계가 움짤했습니다. 야, 만약에 이 잡힌 용의자가 중국과 관련되던지 아니면 이란과 관련되던지 이러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이 트럼프의 말도 살짝 고개가 갸우뚱한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가 여러 가지 무기를 소지했는데 이란 전쟁과 연관됐다고 생각 안 한다. 사실 이게 엄청 무서운 거죠. 연관됐다라고 하면 너네들 작살 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만일에 이게 이란과 연결이 됐다 아니면 중국 돈을 받았다 이란 물이 튀겼다 이러면 끝장이 나는 겁니다. 총격 사건 용의자가 캘리포니아주 토런스에 거주하는 31살 콜 토마스 앨런으로 확인됐다. 법 집행 관계자가 AP통신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 꾸준하게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암살 시도가 있었고요. 그 후로 몇 달 뒤죠.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대피한 만찬장이 45년 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피격을 당했던 그 호텔이기도 했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쇼는 계속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고 이게 만일에 별것이다라고 하면 이 배우 세력은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뜻도 들어갔다라고 저는 분석하는데요. 자, 2월 28일 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란전 시작된 후에 2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상황은 뭐 단순히 전쟁이 길어지고 있다 이게 아니죠. 훨씬 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참혹할 겁니다. 이란이다라는 국가의 삭제가 따라오지 않을까. 국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증발돼 버릴 위기에 섰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시간의 흐름을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4월 13일 미국과 이란 사이에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1차 회담 결국 결렬됐습니다. 자, 지금 이란은요 헤드가 없습니다. 이 비대해진 혁명 수비대가 말 안 듣고요. 이 이란의 대통령 무시하고 있고 이 하마네이, 모스타바 하마네이 감금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지금 막 명령을 때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미국은요 기다렸다라는 듯이 즉각적으로 이란의 모든 항구 무기한 해상 봉쇄하겠다라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할 때마다 돈을 버는데 내가 이거를 막으면 그들은 하루에 7천억씩 손해를 보는데 이 7천억이 이란 국민에게 가느냐? 아니 이거 후티 반군 뭐 헤즈볼라 뭐 이런 이제 깡패들한테 가는 거야. 이란 깡패야. 깡패들이 조직원 운영할 때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 돈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면서 생산되는 거야. 당신들이 호르무즈 해협 오픈됐다라고 해서 해피했을지 몰라도 나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야. 이들의 목줄을 쥐고 이들이 더 이상 기름으로 돈 벌어서 테러를 진행하지 못하게 만들겠어. 뭐 이런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난 21일에 인도적 차원에서 휴전 기간은 연장해 준다 딱 잘라 말했으면서 뭐라고 했냐, 해상에 대한 봉쇄는 1인치도 양보 없다 라고 했습니다. 해상 봉쇄 계속된다 라는 거죠. 자, 이건요 이란 정권의 항복을 받아낸다라는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숨통을 아예 끊어내가지고요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트럼프의 무서운 결단이다 라는 거죠. 지금 이란 내부 상황 끝장났습니다. 정부 기능 마비됐고요. 생필품 연료 보급 완벽히 끊겨가지고요 국가 자체가 지도에서 지워질 판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초초초 인플레이션이죠. 시간 단위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항구 막혔고요. 경제는 고사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 시점에 멈추지 않고 더 강력하게 수세 말뚝을 박으려고 하는 거냐? 그건 나라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악의 축인 한 고리를 완벽히 도려내겠다라는 그 거대한 전략의 실체를 우리는 지금 직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도대체요 미군이 어느 정도의 압도적 무력을요 중동 바다에 쏟아 부었길래 이런 자신만만한 자신감이 쏟아지는지 20년 만에 처음 보는 어마어마한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김용윤 TV를 비롯한 모든 보수 우파 채널이요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국가기관의 대대적인 신고로 인해 가지고요 영상이 삭제되고 있고요. 영상이 대한민국에서 방송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국가기관 아마 선구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신고로 인해 가지고요 폭파당하는 계정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무도한 억압을 뚫어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무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 참여다라는 거죠. 그리고 멤버십 가입, 광고, 제품 구입 이것 또한 우파 유튜브 생태계에 엄청나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 본사가요 구독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지를 받는 우파 콘텐츠를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강력한 화력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목소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군 당국이 지난 4월 24일 날 공식 발표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의 USS 에이브럼 링컨, 제널드 R 포드, 조지 H.W. 부시. USS는 미 해군에 소속된 현역 군함을 뜻하는 거죠. 자, A.W. 부시는 아들 부시 43대 대통령하고 아버지 부시랑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풀네임을 쓴 겁니다. 아들 부시의 풀네임이 하버드 워커죠. 그래서 조지 H.W. 부시다라고 적은 겁니다. 아들 부시 군함이다 라는 거죠. 이 세 척이요 동시에 작전 중입니다. 항공모함 세 척이요 한 구역에 집결했다. 와, 이거 2003년에 이라크 전쟁 이후에요 2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대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 항모 타격단에는요 200대 이상의 최첨단 함재기 그리고 1만 5천 명의 정예 해군 해병대원 실전 대기 중이다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쏟아진다라고 하면 국가 없어지겠네요. 보니까 저항하는 즉시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전시 수준의 작전 능력을 확보한 겁니다. 특히요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작업을요 평소보다 3배 강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란이요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을 경우에 즉각 정권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라는 트럼프의 무서운 경고다라는 거죠. 기뢰 깔았지? 내가 치우는데 다시 깔어? 돼진다?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거죠. 자,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란의 핵 폭주 때문입니다. 자, 이란이요 실제 핵미사일을 손에 쥐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는요 영원한 핵 인질이 되는 겁니다. 이란이요 막갑합니다. 미국 본토 타격해가지고 쌍둥이 빌딩 어떻게 됐습니까? 테러 저질렀죠. 자, 현재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을 대량 확보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제조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는 강력한 명분을 제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핵시설 타격하는 것 그게 거대한 폭풍이 오기 전에 그 폭풍의 눈을 제거한다라는 선제적인 방어 조치다라는 거죠. 전이된 암을 도려내는 필수적인 치료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요 미국의 이 봉쇄 자체가요 이란의 최대 고객인 누구냐? 중국 목줄까지 쥐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중동 영향력을 차단하고요. 이란과 핵기술을 주고받는 북한의 김정은까지 숨통을 한꺼번에 조여내겠다라는 거대한 전략이다라는 거죠. 중국은요. 이란 통과해서 유럽까지 그냥 한 방에 뚫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이란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거 박살내겠다라는 겁니다. 이 항모 세척의 위용은요. 평화를 구걸하는 쇼가 아니라 압도적인 힘으로 이란 정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제하겠다라는 가장 현실적인 처방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가치 기반의 결집 이것 때문에 지금 동맹에서 탈락하느냐 동맹 국가냐 지금 또 판단을 하고 있죠. 헤그세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착한 동맹 나쁜 동맹 걸러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깡패 국가가 핵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분 아래에요. 지금 동맹국들을 미국 안보 우산 아래로 강력하게 결속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동맹인지 아닌지 피하 식별 끝났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엄청나게 후덜덜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자, 힘을 통한 평화, 이거 힘에 의한 평화. 윤석열 대통령 생각나죠? 자, 힘에 의한 평화가요. 자유세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역사가 그래 왔고요. 이란의 핵 무장을요. 방치하는 것 자체가 내일의 재앙을 예약하는 비겁한 지연 작전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고로 북한은요. 자동적으로 이란 다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쏴가면서 미국한테 제대로 도발하고 있죠. 자, 지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ICBM. 이 기술이 현재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것이 한국과 미국 정보 당국의 공통된
평가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개발된 기종들은요, 사거리 면에서 보면 미국 전역을 충분히 타격하고도 남는다라는 겁니다. 자, 화성 17형 괴물 미사일로 불리고 있죠. 정상 각도 발사 시에 사거리가 15,000km 이상으로 추정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지금 평양에서 워싱턴 DC, 뉴욕을 포함해서요, 미국 본토 어디든지 닿을 수 있는 거리다라는 거죠. 화성 18, 이거는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최신형 ICBM입니다. 액체 연료와 달리요,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 기습 발사가 가능한 겁니다. 역시 미국 전역에 타격 가능합니다. 최근 시험 발사에서 고도 6,000km 이상 상승하면서 사거리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단순히 날아가는 것과 실제로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북한으로 봤을 때 세 가지 핵심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재진입 기술, 다탄두 기술, 그리고 이제 정밀도까지. 자, 이 재진입 기술이 뭐냐면요. 자,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갑니다. 거기 가면 영하죠. 영하인데 다시 대기권 안으로 돌아오면 열 발생합니다. 7,0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7,000도까지 올라가는 열과 그 다음에 충격으로부터 탄두를 보호할 수 있는 이 기술인데요. 아직 뭐 이 기술에 대해서는 성공 여부가 100%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모를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다탄두 기술, 이것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가지 탄두를 실어가지고요, 동시에 공격하는 거.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결혼하는 기술인데요. 이게 지금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기술을 익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밀도 부분에 봤을 때 북한이 원래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4월 초에 도발한 부분을 보면요,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강원도의 설악산 그리고 금강산 부근에 비무장지대 인근 산악지대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리고 인근 해상으로 떨어지는 궤적을 보였는데요. 발사 지점이 평양이나 아니면 자강도 지역의 이동식 발사대로 보고 있습니다. 비행 방향이 어디냐? 강원도 고성, 속초의 산악지대를 정면으로 응시해가지고 동해 쪽으로 갔다라는 거죠.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최근 북한은 미사일의 고도를 낮추거나 궤도를 변칙 쪽으로 운영해가지고요, 마치 우리 측 휴전선 인근 산악지대를 직접 타격할 것처럼 위협하고 있는, 적어도 변칙 비행을 자주 선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도발은요, 단순한 시험 발사냐, 그렇게 보기에는 철저한 계산으로 분석된다라는 거죠. 영토 침범 위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산악지대 복잡한 지형을 이용해가지고요, 우리 군의 패트리어트나 청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요격 시스템의 탐지를 피하려고 하는 시도로 분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대미 압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중동에 미 항공모함 3척 집결하고 미국이 중동으로 시선을 향하고 있죠. 한반도에 언제든지 북한이 침공해가지고 언제든지 제2전선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한은요, 강원도나 동부전선 산악지대를 위협하고 있는 궤적을 통해 가지고요, 한국과 미국 연합 방위태세를요,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고로 지 죽을 짓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안보 자해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게 이재명 정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 날릴 때 덤으로 누구도 날릴 수 있다, 이재명도 날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정동영이 도발하고요, 미국이 항의하고요, 정보자산 공개 안 하겠다라고 막힌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뭐 정동영 잘못한 거 없어, 미국 너네들 왜 이래 하면서 뭐 어쩌라고 를 한 겁니다. 정동영 편들면서 미국에 제대로 들이받았다라는 거죠. 국가 생명줄인 한미 동맹을 해체하려고 든다? 적국을 이롭게 한다? 이건 뭡니까? 간첩입니다. 우리가요, 반미 선동하고 이적 행위를 단호하게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올시다라는 거죠. 개헌도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한길 대표가요, 그동안에 금기시 되어 왔던 5.18 민주화 운동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것에 대해서 공론화로 띄우기 위해서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5.18? 그래, 국가유공자, 뭐 우리 일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와닿는 게 뭡니까? 공무원 가산점 같은 거, 그게 차별적이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5.18을요, 의혹을 제기하거나 아니 그냥 투명하게 밝히자, 그 명단 공개 왜 안 해? 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7, 8차까지 유공자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1, 2차까지 명단 공개했다고, 지금까지 투명하게 공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투명하지 않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단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이걸 다 털고 가야지만 헌법에
박힐 수 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냐?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 그 존재를 한길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투명하게 알고 가야 되지 않겠나에 대한 이야기를 던진 겁니다. 왠지 느낌에 부정선거 언급한 거랑 5.18 민주화 유공자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랑 왜 같은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덮고자 하는지, 뭘 알리면 안 되는 건지 참으로 알고 싶다라는 거죠. 자,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조때 자산가 트럼프는요,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읽고요, 실행을 했기 때문에 막대한 부와 명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트럼프가요, 지금 그 타이밍을 본 거죠. 그 타이밍 안에 누가 있느냐? 이란이 있고요, 북한이 있고요, 리짜이밍까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외칩니다. 윤 어게인이다 라고 말이죠. 김영애 TV였습니다.